안녕하세요. 성실한TV 하면서 회계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세 매물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가격 또한 매우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결혼까지 포기했다고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이 청년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 지인 중에도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 계신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전셋집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은 마치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정책과 닮아 있습니다. 무역투자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과거 7년 전에 연구했던 그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에 베네수엘라는 부동산 사기 방지법과 임의적 퇴거 금지법이라는 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사기 방지법은 건설 중이거나 아직 건설되지 않은 주택이 국립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분양을 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한 법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도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지역에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해당 구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4명 가족 30평에 살고 있는 민원인이 있었는데 40평대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니까 식구가 몇 명이냐, 4명이 30평이면 충분한 거 아니냐, 지금 20평대에서 4명 가족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더 큰 평수로 이사 가려고 하느냐, 허가 못 해준다, 이런 황당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인가요? 아니면 사회주의 베네수엘라인가요? 또 베네수엘라가 시행한 임의적 퇴거 금지법은 임차인이 이사갈 집을 얻을 때까지 퇴거를 강요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임차인이 원하면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죠. 또 베네수엘라는 임대감독국이라는 기관을 설치했는데요. 이 임대감독국은 주택의 평방미터당 가격, 면적, 지진 취약성, 감가상각,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기관을 신설할 거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그런 감독기구를 만들 거라고 하는데요.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런 강력한 정책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시다시피 이런 정책이 잘 효과를 발휘했다면 지금 베네수엘라는 천국이 됐겠죠. 하지만 현실은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였고 국민들이 임대보다는 주택 매매를 선호하게 돼서 그 결과 주택가격이 매달 16%나 인상하는 등 가격이 폭등했고 결국 주택을 매입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큰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인상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미치고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생활대상보호자, 기타 감정, 보상, 굉장히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이나 임대차 시장 안정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괴롭고 집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서 살 집이 없어서 괴롭고 정말 온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국민 대다수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마치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이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싱가포르는 최상위 10%가 거주하는 민간 주택시장이 있고 나머지 90%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택시장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싱가포르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도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상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막을 좀 살펴보면은 리콴유라는 초대 싱가포르 총리가 말레이시아와 떨어지면서 싱가포르가 독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력한 토지개혁 정책을 단행해서 국유지 비율이 무려 80%나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이중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 10%가 사는 민간주택시장은 규제도 거의 없고 다주택자 양도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주는 대신 그들은 이런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자산 증식도 할 수 있고 주거 상향이동의 기회가 있다는 확신을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주택 걱정이 없이 정부가 정해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대신 최상위층은 그들끼리 모여 산다면 주거 걱정이 없다는 면에서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